화학 결합 아주 중요한 거죠. 화학 결합. 우리가 화학 결합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원자와 만나는 게 화학 결합이에요.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순물질. 이렇게. 네, 이제 다음 얘기는 그러면 왜 원자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결합이란 걸 해서 순물질로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인간사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뭐 여쭤보세요 엄마한테.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이렇게. 뭐 실수 뭐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원자와 원자가 왜 결합을 해서 순물질로 존재할까? 왜죠? 네? 왜 그럴까? 원자로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따로 잘 살지 않고 왜 결혼이란 걸 해서 왼수 같은 나를 낳았을까? 혼자 있는 것보단 둘이 있는 게 좋은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도 매 마찬가지라. 얘네들도 혼자 있는 것보다 결합이란 걸 해서 순물질에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훨씬 좋거든. 해피하거든. 에너지적으로 어떻다고요? 안정하다. 그럼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작용해야 돼요? 네? 힘이 작용해요. 무슨 힘?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뭐 맨날 하는 얘기예요. 다 했어. 내가 여러분들이 해줄 얘기는 다 했다니까. 이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이 작용해요. 물론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않지만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힘이 작용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커져요? 네? 힘이 작용했어. 그럼 안정해진 거죠. 그럼 안정해졌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 힘이 작용하면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지려면 뭔가를 버려야 되잖아. 그렇죠? 힘이 작용하면 발열 반응이 돼요? 흡열 반응이 돼요? 발열 반응이 돼요. 힘이 작용하면 발열 반응이 돼요. 여러분 이건 잘 아잖아요. A는 B야? 네! B는 A야? 발열 반응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발열 반응이 일어났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힘이 작용한 거야. 발열 반응이면 힘이 작용한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 더. 거꾸로 흡열 반응이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힘이 깨진 거예요. 힘이 깨진 거라고.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껍데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힘이 작용했어. 발열이야. 힘이 깨졌어. 흡열이야. 아니 힘이 깨지려면 그냥 깨지지 않잖아요. 그 힘이 무슨 힘이에요? 정전기적 인력인데 그 힘이 가만히 있는데 깨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힘을 깨려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그래서 흡열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화학 결합도 원래는 상관이 없는 애들인데 거리가 가까워졌겠죠.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정전기 인력이 작용했으니까 힘이 작용했어. 이 화학 결합은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아하, 얘는 발열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뭐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가 생성물 쪽에 있으면 발열 과정을 뜻해요. 반대로 에너지를 이 반응물의 위치에다 쓰면 흡열. 아시겠죠? 화학 결합은 발열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화학 결합의 목적. 화학 결합의 목적은 원자들이 왜 결합을 하냐고. 안정화예요. 에너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발열일 수밖에 없고, 발열이려면 뭐가 작용했다고요? 힘이 작용했다. 힘이. 예외가 있나요? 없죠. 지금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예외 있는 걸 몇 번을 얘기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원사이클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를 보다 보면 발열도 있고 흡열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 양이 더 많은 게 그 반응의 양을 결정하겠죠. 흡열인지 발열인지.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 여하튼 꼭 집에 가서 여쭤보세요. 엄마 왜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좋아서 이렇게 된다고. 아, 여기 참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네.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에너지, 지금 제가 처음으로 그래프 그리거든요. 제가 그린 그래프는 여러분도 그려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Y축이 에너지예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누가 더 클까요? 반응물이 당연히 크죠. 그 정도는 아시죠? 당연히 발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반응물 이렇게 돼. 여기가 순물질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의 차이가,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의 차이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0이면 얘가 30이야. 그러면 얼마가? 70이 방출되는 거예요. 방출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게 여기서만 쓰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 그 헤셀 법칙에서도 다 이미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저 새끼는 설명이 부족해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난 다 했어.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돼요. 시험 문제가 얘네가 안정해, 얘네가 안정해 이런 거 나와요. 누가 더 안정해요? 순물질. 어떻게 알았어요? 에너지 값을 보고 아는 거예요. 상대적인 값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에너지가 작을수록, 값이 작을수록 안정해.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똑같이 원자. 근데 얘도 순물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A,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누가 더 안정해? 이런 거는 뭐 쓰면 쪽팔린 거고. 그러면 순물질 A와 순물질 B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이건 누가 더 안정해? 이렇게. 누가 더 안정한가요? 그렇죠. 아이고, 훌륭하신. 얘가 더 안정해요.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거는 이제 얘가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뜻. 그래서 얘가 더 안정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학에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나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좋은데 누가 더 좋아? 이런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크냐, 작냐 이런 건 쉽죠. 누가 더 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물질 A가 만들어지는 반응, 결합.
순물질 B가 만들어지는 결합 어떤 게 더 잘 일어나 이런 얘기. 잘 일어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누가 더 잘 일어나 이런 얘기. 일어나 안 일어나 이게 아니고 일어나는데 누가 더 잘 일어나 이런 얘기. 누가 더 잘 일어나 이게 딱 답이 절반으로 나눠져요. 순물질 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당연히 잘 일어나겠죠.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니면은 좋아. 그러면 순물질 B가 더 잘 일어나?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생녀예요? 내생녀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지. 모르겠다 했다. B가 잘 일어납니다. B가. 얘가. 이 반응이 왜 잘 일어나죠? 근데 더 안정해지니까. 좋죠. 맞아요. 더 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안정해졌다는 말은 작용한 힘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휴. 지금 중요한 거 했어요. 에너지가 낮아지면 힘이 작용한 건데 그 에너지가 크대. 그러면 작용한 힘도 어떻다? 크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온결합 배우셨죠? 이온결합 할 때 에너지가 크잖아요. 크다라는 얘기는 둘 사이에 작용한 이온결합력이 어때요? 그래서 녹는 점이 어때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녹는 점으로 물어보고 저기서는 결합 에너지로 물어보고 그런 거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만들어지는 결합, B가 만들어지는 결합, B가 잘 일어나요. 잘? 이거를 우리가 화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발적이다 이래요. 그렇죠? 자발적 하면 깁스 에너지 생각나셔야 돼요. 자발적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둘 다 잘 일어나. 그다음 누가 더 잘 일어나? 이제 그런 거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학 결합의 개요예요. 여러분 잘하신,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한 4, 5년 하신 것 같은데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 흔들림이 없어. 재미가 없네. 이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긴가민가 뭐 이렇게 뭐 넘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톡톡 대답을 하니까 재미가 없네. 하여튼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작용한 힘이 크면 방출되는 에너지도 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합의 각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밖에 더 있어요. 자,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죠. 그게 이온 결합이고,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죠. 그게 공유 결합이에요. 금속 원자와 금속 원자가 만나죠. 그게 금속 결합이에요. 더 없죠. 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에서는 일반화학에서도 배위 결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화학에서 배위 결합 자체를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우리 착화물 만들 때의 이론이 배위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나는 게 뭐냐면 배위 결합은 전이금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베르너라는 사람이 전기전도성을 실험을 하면서 이제 배위 결합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게 엄한데도 막 자꾸 적용이 돼. 그러니까 배위 결합이 아닌, 그러니까 전이금속이 아닌 애들한테도 막 적용이 돼가지고 예전엔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거든. 근데 여러분 시험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저분한 면이. 그래서 여러분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배위 결합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은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에서 제가 이런 수업 하겠어 이제 안 해요. 시간도 없는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계략적으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온 결합이에요. 머릿속에 쿨롱의 힘 생각하시고요. 쿨롱의 힘 생각하셔야 돼요. 쿨롱의 힘 생각하시고. 자, 이온 결합은 말 그대로 혹시 한영고 제 수업 들으신 적 있어요? 들으신 분 계세요? 이제는 없구나. 자,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간의 이런. 제가 이거 일반 식에서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 원자와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다만 얘가 전자를 잃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양이온이 돼요. 얘가 잃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받을 수 있는 애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따라서 누가 받아요? 얘가 받아요. 얘가 받아서 뭐 돼요? 음이온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화학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정전기적 인력. 화학의 쉬운 점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정전기적 인력. 지금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는 다 원자 하나 얘기했죠. 거기서의 정전기적 인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원자 하나에서는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입자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원자가 두 개라고. 얘와 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누가 플러스 역할을 했죠? 그렇죠. 얘가 양이에요. 마이너스는 음이온이. 이거 개념이 없으면 이거 존나 헷갈려요. 우리 앞에 원자 얘기에서는 누가 플러스 역할을 했어요? 핵. 마이너스는. 그렇죠. 이 둘 사이에 이온 결합.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라 그러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 그래요. 이온 결합 물질. 이걸 다른 말로 이온 결정이라 그래요. 결정. 이걸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나트륨이고 가스고 3주기 17조 전부 다 눈알만 굴려. 염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1족이니까 전자를 하나 잃어서 이렇게 되고 얘가 17족이니까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역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면 자석 여러분 어렸을 때 갖고 노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자석이랑 전기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기력이 자석이라고. 여러분 풀롱의 힘을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자석으로 하나 장만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되잖아요. 자석이 그렇거든요. 얘네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붙었다는 얘기는 거리가 가까워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력이. 붙어 있어?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얘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게 왜? 솔리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에서 이렇게 화학식을 쓰잖아요. 반드시 상태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상태를. 그런데 이 이온결합한 애들은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이 결정이 무슨 뜻이에요? 고체란 뜻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이온결합한 애들은 반드시 전부 다 고체예요.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고체와 결정은 다른 말이죠. 고체에는 결정과 비결정이 있는데 하여튼 결정이에요. 결정은 고체예요. 그래서 이온결합한 애는 무조건 뭐예요? 결정이에요. 자, 지금 이온결합한 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온결합한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고체예요. 이온결합한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지? 금속이고 비금속이면 이온결합한 거. 아, 얼마나 쉬워. 금속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기율표 있죠. 1족, 2족, 13족이 금속이에요. 물론 이제 구린이 뭐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뭐 상식이니까. 자, 이온결합한 애들은 무조건 고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얘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죠? 네? 아, 왜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적 중성을 이렇게 0, 숫자 0으로 표현해요. 얘도 이잖아요. 얘는 플러스 1이네.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비극은 여기. 얘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요? 대답합시다. 플러스죠, 플러스. 아니, 아까 이렇게 있다가 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자기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된 거라니까, 이렇게. 얘가 플러스지.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고. 그럼 우리가 이걸 안 쓰는 것 뿐이지. 그럼 얘도 당연히 플러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이 전체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요? 네? 중성이지. 그렇지. 중성.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애가 이런 금속의 전자를 잃었어. 염소라는 애가 있네.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으니까? 2개 잃으니까? 그럼 받을 애도 몇 명이 와야 돼요? 2명이 와야지. 아, 그렇다고 얘가 2-가 될 수는 없죠. 17쪽의 애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MgCl2라고 표현한다고. 당연히 MgCl2 이렇게 돼요. 얘는 염소가 하나인데 얘는 왜 염소가 2개일까요? 얘는 하나라고 썼는데 얘는 왜 2개라고 썼을까요? 그래야 전기적 중성을 이루지. 그렇죠? 아,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화합물, 전기적 중성을 이루어야 돼요. 언제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그네슘이 전자를 2개 잃는 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화학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결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두 번째는 물에 잘 녹는다는 거예요. 물에 잘 녹아요. 물론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요. 자, 이제 물에 잘 녹는다. 얘를 화학식으로 써야죠. 화학적인 언어로 써야죠. 여기서 화학에서 물에 잘 녹니 안 녹니는 대단히 중요해요. 물에 잘 녹니 안 녹니는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물에 녹는다는 것도
물에 녹는다라는 것도 물과, 예를 들어서 얘가 소금이잖아요. 소금. 물과 그러니까 소금이 물에 잘 녹아. 이 표현도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화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뭐가 작용했어요? 힘이 작용해요. 힘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다라는 얘기는 물과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한 애들은 물에 잘 녹아요. 자, 이렇게 되고 물에 잘 녹는다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거 AQ라고 그러잖아요. 아쿠어스, 수용액이.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 고체인 애가 수용액이 됐어. 이게 우리가 지금 용해라는 거예요. 물에 녹는다가 좀 고상한 표현이 용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단 말이지. 이 고체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 있는 상태. 얘는 어떤 상태예요? 붙어 있다는 애가 어떻게 됐다고? 그렇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 보고 여러분들이 붙어 있군. 얘 보고는 어떻게 돼? 얘 보고는 뭘 생각해야 돼요? 떨어져 있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얘랑 얘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게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결정 이렇게 하는 염화 나트륨 결정. 얘는 염화 나트륨 수용해 이렇게. NaCl 이런 애도 있어요. 리퀴드. 이런 애는 이름이 용융액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염화나트륨 결정,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나트륨 용융액 그게 다 달라요. 이 용융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랑 얘가 액체 상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융액을 여러분이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고나에 달고나. 달고나 아세요? 달고나? 이게 지역마다 다르던데. 뭐 뽑기 이렇게 하던데. 설탕을 녹이는 거예요. 어떻게 녹여요? 열을 가해서 녹이는 게 용융액이에요. 그러니까 염화 소금을 열을 가해서 녹이면 그게 액체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용융액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용융액이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 얘네들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얘도 떨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고 물에 잘 녹고 잘 녹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고 고체고 물에 잘 녹고 그래서 떨어져 있고 그거 아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온 결합할 수 있는 양이온이 있고 이온 결합할 수 있는 음이온이 있잖아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양이온은 누가 될 수 있어요? 금속이 될 수 있죠. 아이고 뭐 일족 주기율표만 써보는 거예요.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리튬이 있죠. 리튬. 나트륨 이렇게.
이족 누가 있어요? 베릴륨이 이온 결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껴. 마그네슘, 칼슘, 바륨이 있어요. 얘 이름이 뭐죠? 리튬으로 끝나면 곤란하죠. 그렇죠. 이온이라 그래야 돼. 전기를 띠고 있는 애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온은 이온으로 끝나요. 아니 만약에 이런 님이를 얘랑 어떻게 구분을 해요? 얘랑 얘를 똑같이 리튬이라고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온 이렇게 끝나야 돼. 나머지도 매 마찬가지예요. 자, 13족에 알루미늄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13족이니까 3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 이외에 뭐 이제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비금속인데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애인데 플러스 전기를 띤 애가 있어.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암모늄 이온이 얘 아주 중요한 애죠. 얘가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애인데 플러스에 얘는 이온 결합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얘 아시죠? 얘 혹시 이름 모르니까 암모늄 이온이. 얘는 이름이 뭔가요? 하이드로늄 이온이죠. 얘도 지금 뭐예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얘는 이온 결합할까? 얘는 하지 않아요. 얘는 하지 않고 얘만 해요. 얘만. 그러니까 얘는 아주 중요한 애예요. 암모늄 이온.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이온 결합할 수 있는 양이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금속이야 뻔하는 거. 우리가 주기율표 알면 다 아는 애들이에요. 다만 이제 암모늄 이온 얘는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제 음이온 16조 산소 황 이렇게 17쪽이 중요하죠. F-, Cl-, Br-, I-. 이거 말고 이렇게 얘도 양이온이고 얘도 양이온인데 얘네들은 다 원자가 하나고 얘는 원자가 여러 개인 이온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다원자 이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원자 이온을 몇 개 아셔야 돼요. OH-. 이름 수산화 이온. 그렇죠. 수산화 이온. NO3-. 그렇죠. 질산 이온. 이온 붙여야 돼요. 이온이란 말 붙여야 돼요. 질산 이온. 얘 이름? 그렇죠. 이 반은 아주 우수한 반이네. 탄산이요. 얘는 황산이요. 하나 더 있는데? 예? 아니죠. 아세타늄 말고 인산. 인산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온 결합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아세트산 이온도 이온 결합하죠. 주로 자주 나오는 애들이. 이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거 산 들어가는 애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운자 이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바륨이라는 애랑 탄산이온이랑 하면 양이온을 먼저 쓰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항상 정기적 중성을 확인해야 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얘기를 다 했어요. 이온 결합은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얘가 플러스 1인데 요게 이제 양성자가 하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야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의 양이온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붙었어! 이런 뜻이지. 왜 붙었어요?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뻔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10 피코미터. 피코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12. 이런 거,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12. 얘도 10 피코미터. 무슨 질문을 할까요? 그렇죠. 그거 묻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더 클까요? 위에 거, 밑에 거. 허허. 이제 하산하셔야 되겠네. 첫날에 이거 참. 왜 더 크죠? 전하량이 더 커서요. 뭐 이러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힘은 우리가 얘를 AB라 그러고 얘를 C드라 그러면 힘 AB와 힘 CD 얘가 더 커요. 녹는 점은 누가 더 크겠어요? 높겠어요? 녹는 점. 녹는 게 뭐예요? 그렇죠. 녹는다는 고체가 뭐 되는 거예요? 액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서 적었던 예를 들어서 결정이 용융액이 되는 거예요. 용융액은 뭐 되는, 뭐 어떻다고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니까. 녹는다라는 건 고체가 액체 되는 거죠. 붙어 있던 애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는. 기체는 뭐예요? 기체는 뭐라 그래요? 기체가 되는 건 뭐라 그래요? 끓는다는 거잖아요.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힘이. 기체는 뭐가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MP가 녹는 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당황하지 않죠. 설마 여러분도 이렇게 썼나 봐. 화이트 나오는 거 봐봐.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되죠. 자, MP는 녹는 점이니까 붙어있던 애가 떨어지는 거라니까.
이 떨어뜨리려면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게 붙어 있으면 떼내기 어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결합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방출하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왜 방출해요? 이 둘이 만나서 무슨 힘이 작용하니까? 플로 힘이 작용하니까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 그런다니까. 누가 더 크겠어요? 이렇게 되는.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다 그러니까 쿨롱의 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쿨롱의 힘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가 같아요? 거리가 딱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녹는점 누가 높아요? 알 수 없나요? 왜죠? 그렇죠. 거리가. 이 똘똘하신 분이네,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논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전하량의 영향이 더 커요. 전하량의 영향. 자,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친숙한 애로 바꿔버립시다. 바꾸면 얘 NaCl 되죠. MgO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애가 이 자리잖아요. 그렇죠? 전하량의 영향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크잖아요. 결합 길이가 크잖아요. 여러분의 논리가 타당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그런데 실험 결과치를 보면 얘네가 훨씬 더 크더라. 얘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고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더라. 거리를 고려하지 않더라. 라는 게 실험에 의한, 데이터에 의한 결과예요. 그래서 화학은 실험의 학문이잖아요. 화학책은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그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학책에서 여러분이 책을 보실 때, 표를 보실 때,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향성, 증가해, 감소해, 그게 참 짜증나는 일인데 자꾸 그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서 경향성이 어떻고 이 경향성은 왜 그렇고 그걸 자꾸 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추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지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온결합은 이론반에서는 진짜 할 게 없네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이 문제인데 좀 애매하긴 한데 할 게 없어요. 이거 기초반에서는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공유결합에서는 그 웬수 덩어리 분자가 툭 튀어나오죠. 분자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분자를 처음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는,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은 이온결합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요. 할 얘기도 많고.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근데 얘는 지금 일반론을 쓰기 전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먼저 한번 표현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돼요. 얘가 플로린이라는 애인데 비금속이니까 9번이고 얘가 2주기에 17쪽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그렸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는 지금 현재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죠. 주변에 금속이 있어서 전자를 하나 이뤄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얘 주변에는 같은 처지의 애가 있어요. 재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럴 때 얘가 뭐죠? 그렇죠. 핵입니다. 핵이 얘를 쳐다봐요. 쳐다봤는데 나머지 체외각에 있는 애들은 다 쌍을 이루고 있는데 얘만 홀로 있네. 얘가 이 홀로 있는 애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무슨 힘으로? 그렇죠. 정전기적. 아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다시 무슨 힘으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잡아당겨요. 그런데 이 힘이 세지를 못해서 이거를 뜯어내지는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멱살 이론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잡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이 새끼 봐라. 너만 잡아? 나도 잡아. 이렇게 잡는다고. 잡아? 그게 이 핵이 얘를 어떻게 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역시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 결과를 그려보면 야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외각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공유결합은 이게 무슨 이론이라고요? 멱살 이론이래요. 멱살 이론.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이구 이렇게 표현했으면 얘도 어떻게 이렇게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F2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물어보면 EF?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두 개랑 어떻게 구분을 해? 구분 안 되죠. F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고요. 얘는 무슨 결합했다? 공유결합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얘는 원자예요, 분자예요? 분자라는 거예요. 얘는 무슨 모양이겠어요? 예? 모양. 여러분 분자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최종적인 게
모양이 뭐고 성질이 뭐야 그거 나오면 끝이에요. 그거 알려고 지금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모양이겠어요? 예? 원자 두 개가 있잖아요. 원자 두 개가 만드는 모양이 무슨 모양이겠냐고. 직선형이지.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성질도 못 부리겠고 첫날이야 진짜. 아니 원자 두 개가 무슨 복잡한 모양을 만들겠어요. 이거를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핵만 나온대요. 얘네들을 딱 엑스레이 딱 찍으면 점이 꼭꼭 찍힌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모양인 거예요. 알겠죠? OH- 무슨 모양이에요? OH- 무슨 모양일 것 같아요? 계속 직선이지. 그렇잖아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했는데 이온결합에서 정전기적 작용했죠. 플러스 누가 역할을 했어요? 플러스 금속이 양이온. 마이너스는 네? 음이온. 그렇죠? 너무 수업을 많이 했나 봐. 아까는 곧잘 대답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오버돼서 용량이 8비트 진짜. 이온 결합에서는 플러스 역할을 양이온이 했고 마이너스 역할을 음이온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러잖아요. 누가 플러스 역할을 했냐고. 핵. 오케이? 핵. 마이너스는 전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르다고. 똑같은 쿨롱의 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오줌을 가려야 된다니까. 누가 플러스 역할을 했고 누가 마이너스 역할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비금속 원자 더하기 비금속 원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자 쌍의 공유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유 결합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전자 쌍의 공유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쿨롱이 작용을 하는데 얘가 핵이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전자인데 이 결과물을 보자고. 결과물을 보면 봐보세요. 얘가 공유 전자쌍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름이 이 분자는 할 게 많아서 공유 전자쌍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 얘네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핵이 그렇죠. 핵이 이 공유 전자쌍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 어려운 건데 핵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겨요. 또는 공유 전자쌍이 핵을 잡아당겨요. 이 두 가지가 되는데 보시면 봐보세요. 핵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겨요. 그럼 우리가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벌어지는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중첩이라는 말을 배우죠. 오비탈의 중첩이라는 건데 중첩이 많이 될수록 강한 결합이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질은 이 공유 전자쌍이 핵을 어떻게 잡아당긴다. 그래야 딱 붙을 거 아니오. 핵이 이 공유 전자쌍이 핵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게 나중에 가면 오비탈의 중첩으로 표현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꼭 오비탈의 중첩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고
그 말은 그만큼 그 공유 결합에 대해서 혼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공유 결합에도 역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플러스 역할은 핵이 하고 마이너스 역할은 전자가 하는데 그 전자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공유 전자 쌍이 하니까 마이너스 역할은 공유 전자 쌍이 하는 거예요. 전자 쌍이. 이제 몇 분 남았나요? 5분? 이거 애매하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공유 결합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공유 결합 물질이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공유 이온 결합 물질은 딱 한 종류예요. 이온 결정이라는.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원자 또는 공유 결정이. 결정이니까 상온에서 무슨 상태겠어요? 고체. 얘가 이런 애. 이렇게 표현해요. 얘 이름이 뭐예요?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데 탄소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지겠어요? 나 미쳐버리겠네. 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또는 뭐예요? 흑연.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무슨 결합한 애예요? 공유 결합한 애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이게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흑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화학식 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다이아몬드, 흑연은 따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이 SiO2, 얘가 석영. 보석상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수정.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결합판이에요? 공유 결합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뭐예요? 그게 분자예요. 자, 분자를 정의 내리면 분자의 정의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성질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수소 분자는 성질이 있어요. 분자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분자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말이 성질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이게 분자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에요.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이 그림으로 분자를 설명하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누구를 제외한 거예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뭐예요? 분자예요. 그러니까 2번 가지고 분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런 게 나와요. 이거 참. 무슨 아시겠어요? 1번 성질을 갖는 이거 가지고 화학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원자 결정을 제외한 공유 결합 물질. 2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2번을. 그래야 화학식 중에서 분자냐 아니냐 걔네들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2번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고 3번, 4번도 여백을 남기셔야 돼. 그래서 분자는 원자 결정은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이 분자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뭐 다 됐는데 더 해야 되는데 애매하기도 하고. 다음 시간 오늘은 우리 12시 반까지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동종 이원자 분자를 했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 서로 다른 애들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뒤에 내용도 많이 끄집어 와서 미리 분자와 좀 친해지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자를 많이 친하게 지내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저기 복습은 필기한 거를 잘 외우세요. 외우시면 되는 거고 숙제는 있었죠.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기율표 자주 보시고 아시겠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수업은 일단 마치겠습니다.